네,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재고쌤이에요. 이번 6월 모의고사 이제 좀, 문제들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전반적으로, 아이고, 좀, 그러니까, 어려워졌다라고 말한 것보다는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형들이 기존에 이제 좀 정형화된,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 6월 5월 평가원 수능에서 봤었던 패턴에 비해서 문제 형태들이 조금씩 달라져 나왔어. 문제 형태들이 바뀌었고, 다른 번호의 위치가 가 있고, 그리고 좀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연습을 많이 했었어도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익숙한 패턴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놨기 때문에, 흩어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 수준이나 난이도 자체는 작년 수능 유사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유사하게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좀 당황하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문제 특징으로는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제 11번 뭐 10번 전에는 그냥 무난하게 나왔고, 공통부터 얘기할게요. 11번은 그냥 이제 요새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극한 형태들이 좀 과거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평가원에서 지금 출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함수 극한 파트 쪽 형태죠. T로 좌표를 놓고 푸는 형태. 그 다음 뭐 집합을 좀 약간 써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수열과 집합을 결합한 문제라든가, 형식이 좀 새롭잖아. 집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다음 13문제 도형이 나오는데, 도형이 좀 이거는 좀 애먹었어. 솔직히 야 이거 단순한 도형이 이제 보통 삼각형 하나 주고 풀려고 하는데, 이제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을 줬기 때문에 사각형의 원 두 개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좀 복잡했다고 보고요. 좀 해결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 14번 정도는 이제 재작년 수능에서 봤었던 속도거리 패턴에 조금 유사하게 한번 변형을 더 해봤다라고 보고요. 그거보다 어려운 거지. 왜냐면 그건 3차 함수였고 4차 함수니까. 게다가 기억연디귿이 이제 아니었잖아. 기억연디귿 문제가 아니라 약간 달라진 형태로 나와서 뭐 그런 달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5번 이제 흔히 풀던 수열 형태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 의외로 이제 20번 좀 약간 쉽게 푼 친구들도 있을 거고, 20번 연습을 했으면. 20번은 근데 그래도 많이 연습했던 준킬러 패턴, 3차 함수 접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21, 22 보는데, 21번이 이제 기억니은디귿 문제를 좀 희한하게 이렇게 111 뭐 이렇게 바꿔서 이제 계산하라고 나왔을 뿐, 형태 이제 문제 자체는 기억니은디귿 문제 풀던 거랑 같잖아요. 같은 형태고 내용적으로는 어렵진 않았어. 어렵지 않았고, 잘 들여다보면 쉬웠지. 오히려 그림만 잘 그리면 되니까. 그리고 22번 킬러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까다로운 형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보면 좀 어렵다기보단 달랐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확통은 좀 쉽게 나온 것 같아. 확통은 여전히 좀 쉬운 형태. 킬러 30번도 사실 30번이 의외로 많이 쉬웠거든. 그래서 30번까지 좀 30번 안 풀어야지 하고 제껴버리지 않아야겠다. 제껴버리면 안 된다. 의외로 쉽기 때문에 30번 꼭 풀어주는, 29가 오히려 더 계산을 힘들었을 것 같아. 계산상으로. 그리고 30번이 의외로 풀면 생각만 잘하면 잘 나오는,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형태니까요. 그리고 29도 간단했구나. 28번이 조금 까다로웠죠. 28번. 그다음 미적분은 이게 조금 혁명적으로 이제 무한급수 도형이랑, 그 다음에 흔히 이제 많이 풀던 세타가 0으로 갈 때 극한 형태 문제들, 이 두 가지 형태를 도형 연습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 이제 고정적인, 작년 수능에도 두 문제 다 나왔잖아. 그런 형태를 연습 많이 했을 텐데, 이번 6월엔 그걸 둘 다 내지 않았어요. 두 가지 다 나오지 않고 좀 실험적으로 새로운 형태들이 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험적인 형태들, 그러니까 예상했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당황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미적분 친구들이 시간 부족에 좀 시달렸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해요. 계산, 원래 공통에서도 지금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번 미적분 시험도 굉장히 계산이 많아서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준킬러 28번, 28번, 29번, 30번에 대한
내용도 사실 이제 30번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답을 찾기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굉장히 사실 15번의 수열 형태의 조금 미적분 형태라고 할까?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지? 라고 싶었어요. 그냥 무한급수 형태로 바꿔서 생각만 하면 되는 거니까. 15번 수열에 좀 많이 다뤘던 친구들은 그쪽 변형 문제로 반응을 했었던 것 같고, 사실 그러면 이제 원래 30번의 이과 킬러 형태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은 아니니까 의외로 좀 잘 풀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28번, 29번이 좀 오히려 막혀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총평적으로는 이제 컷은 작년 컷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뭐 나와봐야지만 이제 아직 컷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작년 수능이나 작년 이제 6월 컷과 유사하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자, 1번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세제곱근 27이니까 3이고요. 그 다음에 4의 2분의 1승은 2잖아.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바로 바꿔주고, 그럼 뭐야? 2분의 3이죠? 2분의 3? 5번 있을 거고요. 다음 2번. 2번도 간단하죠? 2번도 F'3 F'3을 구하는 문제인걸 문제 읽고 바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미분해서 3으로 가면 됩니다. 2x-2고요. 3을 대입하면 6 빼기 4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다음 계산 문제들이니까 간단해서 바로바로 풀면 좋을 것 같네. 다음 역시 시그마 3번 시그마 문제인데요. 시그마를 바로 분리를 해줘서 식을 바로 분리해줘서 2를 꺼내고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3은 10과 곱해서 30으로 나와야 되지? 근데 60이니까 얘 넘기면 30, 얘가 15 이렇게 바로 풀리는 타입입니다. 15. 그래서 2번 이렇게 할게요. 잠깐 끊고. 네, 4번 풀어볼게요. 4번은 연속 문제예요. 연속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연속에 대한 식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연속이면 뭐예요? 연속이라고 하면 1에서 x는 1에서 연속이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1에서도 연속일 거고, 1로 갈 때 fx와 f1이 똑같겠지? 이게 1에서 연속이다 라는 뜻이잖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1에서도 연속일 거고, 그러니까 이 리미트가 f1과 똑같을 거란 말이야. 얘가 f1이랑 똑같다고. 그러면 넘기고 2f1이 4니까 f1이 2죠. 이렇게 해결이 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잘 몰랐다면 이렇게 지금 식을 좀 기억을 해도 될 거예요. 이게 연속이에요. 이게 연속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 개념을 물어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5번 풀어보죠. 5번.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x3승 플러스 fx, 그리고 f g'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분법 쓸 줄 아느냐, 미분할 수 있느냐, g'x를 구해라 라는 문제죠. 앞미분 3x제곱 뒤 놔두고 더하기 앞 놔두고 뒷미분 한 다음 여기다가 이제 1을 다 집어넣어서 x마다 1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g'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 3의 f1 1 더하기 2 곱하기 f'1이고요. f'1이 3이고 f1이 2이고, 그러면 6 더하기 6, 12 이렇게 계산이 되네. 5번 됐죠? 네, 6번 풀어볼게요. 6번입니다. 이 문제 의외로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당연히 맞았겠지만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거 틀린 친구들도 의외로 있을 것 같아. 잘 들어봐요. 틀린 친구들은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갑니다. 탄젠트도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죠. 코사인은 근데 안 나가요. 이번은 보고 있는 친구도 틀려서 보고 있는 거잖아. 이거 모르니까 틀린 거 아니야 혹시? 그래서 지금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얘가 사인이랑 똑같다고. 이렇게 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코사인은 저렇게 마이너스가 없어질 수 있어. 그 다음 사인으로 바꾸고,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봐봐.
사인이 마이너스, 아이고 밖으로 나가야지.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이 상태에서 못 푼 친구들 이렇게 분모 부어놓고 코사인을 여기로 내려줘야 돼요. 탄젠트로 바꿔서 풀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연습을 그렇게 했어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고 마이너스 넘겨줘야 돼. 그래서 탄젠트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기로 했단 말이야. 이건 기본기라고. 기본기는 당연히 이건 그냥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배웠다고. 탄젠트가 마이너스 7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부호를 좀 생각해야 돼, 부호. 지금 코사인이 마이너스 값이라고 그랬거든? 문제 조건에서.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면 사인은 부호가 어떻게 될까? 식을 잘 보니까 플러스겠지? 요렇게 부호를 하나 잡아주고, 코사인이 마이너스고 사인이 플러스면 몇 사분면이 되는 거야? 4분면을 봐야지. 4분면이 코사인이 마이너스고 이렇게 사인이 플러스인 제 2사분면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2사분면 방향에서 탄젠트가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 어떻게 그려? 마이너스 7, 밑변이 마이너스 7이고 마이너스 7분의 플러스 1 올라가게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삼각형을 직각삼각형 그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세타가 이만큼이고요. 그다음 빗변은 루트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루트 50분의 1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위아래 루트 2 곱해서 10분의 루트 2를 답으로 하면 되죠. 4번이네. 이렇게 뭐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연습한 대로 탁탁탁 튀어나올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틀린 친구들 잘 보고요. 7번 풀어볼게요. 7번 상수 A에 대해서 Y는 로그 2의 X-A 마이너스 그래프 정근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이걸 물어봤습니다. 일단 정근선이라고 하면 로그함수 정근선. 얘의 정근선이 뭐야? 로그 2의 X 마이너스 A 정근선. X는 A지. X는 A가 정근선이지. 바로 안 된다고? 로그함수가 이렇게 그래프 그려줄게. 원래 로그 2X가 이렇게 있는데 1 지나서 얘를 A만큼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정근선이 이렇게 Y축에 딱 붙어있던 애가 이렇게 A만큼 들려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온다고. 빨간색으로 할까?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칸 옆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얘가 지금 그림 다 그려줬다. 응? 그림 다 그렸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A만큼. 그러니까 정근선이 X는 A가 되는 거지. 응? 정근선 X는 A가 있어. 일단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얘네 둘과 만나는 점을 구하래. 만나는 점을. 근데 쌤 그래프 다 그리면 7번부터 무슨 그래프 그리니. 만나는 점 구하라고 하니까 대입을 하면 바로 Y값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Y값 두 개가 나올 텐데 어차피 수직 방향으로 정거선이 수직 방향이니까 Y1, Y2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고. Y1, Y2. 그러니까 지금 A점, B점 그리고 A, B의 길이 물었으니까 이럴 경우 수직 방향이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되지. 위 빼기 아래. 여기서 여기 빼면 된다고. 뒤집어서 빼봐도 상관없어. 어차피 답이 플러스니까. 혹시 마이너스 나왔어도 부호 바꾸면 될 거야. 그냥 바로 뺄게요. 로그 2의 4분의 A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A 이런 식으로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일단 먼저 이 2분의 1이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플러스 로그 2로 바꿀게요. 먼저. 그 다음 합치면 되죠. 로그 2의 4분의 합치면 곱하기니까 A 제곱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라고 4라 그랬지? AB가 4라고 했으니까 이걸 2를 이쪽으로 패스야. 패스하면 이제 2의 4승 이렇게 돼야지. 16. A 제곱이 16 곱하기 4고 A는 루트 씌우면 돼. 4 곱하기 2 8 이렇게 해결을 할게요. 됐지? 네, 8번 풀어볼게요. 8번입니다. 두 곡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랑 y는 x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래요. 일단 만난다는 건 같다고 놓는 거지. 얘네들 같다고 놓고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항에서 정리하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x제곱 1로 넘기고 k 이쪽으로 넘겨서 보통 이제 이렇게 풀죠. 이제 K가 문자가 없게 하나. 그 다음에 숫자만 잡아서 이건 수평파고, 이거는
3차 박스를 그려서 푸는 타입. 쌤이랑 좀 강의 많이 들었으면, 쌤 설명 들었으면 이런 문제 많이 꼭 하나씩 꼭 나오잖아. 얘 그려보자. 그러면 박스를 그리고, 박스 문제야. 네칸 박스 직사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여기 이렇게 진하게 그려야죠. 그 다음에 지금 축이 어디지? 지금 x제곱을 이런 거 이제 인수분해 이렇게 딱 해서 0이 되는 게 언제인지 봐봐. 0에서 중근이 여기겠지. 축이 여기야. 그러니까. 그리고 0과 3이 실근, 0이 중근은 이렇게 접해야 되고 3은 뚫고 나가는 자리고. 그러면 0하고 3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축도 x축이 되고 그 다음 1, 2, 3 한 칸이 1, 마이너스 1, 0, 1, 2, 3 이거 쫙 보이지? 이 상태가 나올 거야. 됐지? 이렇게 바로 보일 거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수평바가 아래에 걸리거나 위에 걸리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이렇게 y는 0선에 걸리든가 이렇게, 자, 이 박스가 한 칸씩이고 최고창 1이면 박스 높이가 4였지. 4.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약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거고, 뭐예요? 라고 하면 잘 모르겠으면 2를 대입해 주세요. 2 대입하면 8 빼기 12 마이너스 4 맞아요. 자, 요렇게 대신 좀 기억해 달라고. 한 칸 높이가 4라고. 그래서 자, 이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이거나, 따라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면 됩니다. 그러니까 k가 3이거나 k가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양수 k라고 했으니까 3 고르는 거네요. 양수 k 값입니다. 자, 많이 풀던 거예요. 자, 9번 풀어볼게요. 9번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서 이렇게 된다면, 요것도 전형적인 타입이야. 되게 많이 나온 거라서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몰랐으면 지금 배우면 돼. 몰랐으면 배워. 자, 여기 얘가 보통 이렇게 시그마 내부가 일정하게, 복잡하게 나오면 얘를 BN, BK라고 놓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BK로 둘 거. 그 다음에 시그마 BK가 되잖아? 그러면 SN이라고 놓는 거예요. 시그마 BK를 SN으로 놔라. 그래서 일단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다. 좀 전형적인 패턴이야. 맞추라고 던져주는 문제인 거다. 이런 건. 연습할 때 많이 겪어봤었을 거예요. 겪어봤어야 되고. 저렇게 BK, 시그마 내부가 복잡한 경우 BK로 놓고 시그마 BK를 SN이라고 잡아서 SN을 아니까 자연스럽게 SN에서 M-를 빼서 우리가 배웠던 흐름대로 쭉 오면 됩니다. 빼면 뭐가 나오냐? 자, SN에서 SM-를 빼면 뭐가 나와? SM-S-는 AN, 지금은 AN이 아니고 보통 AN이지. 지금은 BN. 지금은 이제 BK로 났으니까 BN입니다. 그럼 빼면요, 이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전개 좀 슬쩍 해놓고 똑같은 거 이렇게 지우면 돼요. 똑같은 거. 여기 빼야 되니까 부호 바꿀게요. 2N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돼. 2N 플러스 2 된다는 거지. BN이 뭐였지? BN은 이거잖아. 이거. BK가 얘니까 AN으로 바꿔서 2N 마이너스 1 AN 분의 1이다. 이렇게 일단 잡으면 돼요. 식 다시 잡을게. 2N 마이너스 1 AN 분의 1이 2N 플러스 1이다. 자, 얘랑 얘가 바꿔주기 좋은 자리를 이렇게 바꿔. 그러면 AN이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무한 1부터 10까지 시그마 값을 구하라고 한 거고요. 시그마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뭐 해야 돼? 당연히 이제 이걸 쪼개야지. 쪼개서 부분분수 하라는 거 눈치채야 돼. 바로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을 쪼개면 부분분수잖아. 어떻게 하기로 했어? 부분분수 얘랑 얘 차이 얼마? 차이분의 1을 먼저 적어. 2 차이죠. 2분의 1을 먼저 적고 2n 마이너스 1분의 1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가야 됩니다. 차이분의 1 먼저 적고, 하도 많이 나왔을 테니까 요건 이렇게 바로 와야 돼요. 다음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데 쭉 대입해서 지우는 거잖아. 그래서 앞에 거 대입하면 1분의 1 더 빼기 3분의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1부터 10까지 쭉 대입하면서 적어야 되잖아. 2 대입하면은 2분의 1 아니야. 2 대입하면 계산해. 지레 짐작으로 막 하지 말고 3분의 1 빼기 5분의 1입니다.
여기서 뭐 2분의 1 적어놓고 막 왜지? 막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맨 끝에가 뭘까? 맨 끝에가 원래 이거 두 번 쓰면 안 되는데 10 대입하면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겠다. 짠.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고 지워봅니다. 지워보면 이제 연달아 다 지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맨 앞, 맨 뒤 이렇게 남을 거고 1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21분의 20에 2분의 1이니까 21분의 10이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21분의 10 골라주면 됩니다. 연습했던 유형 형태일 거고 간단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10번입니다. 10번부터는 좀 까다로워질 것 같네요. 자, 봐봐. 일단 fx가 k, x, x-x-3 이라고 있지. 그리고 넓이, 영역의 넓이 문제인데 볼게요. 자, 요렇게 a 넓이에서 b 넓이를 빼라고 나온 거예요. a 넓이를 구하고 b 넓이를 구해라. 뭐 적분을 직접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럼 완전 계산 문제가 되잖아. 이제 계산 문제일 텐데 쌤이 잠깐만 심심해서 쌤이 만들어 본 게 하나 있는데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A 넓이 말이에요.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렇게 지나갈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2 감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쌤이 한번 만들어봤어. 만들어봤어. 쌤 수업할 때 이거 알려주거든. 외우고 보통 잘 안 외우더라고. 내가 이걸로 풀 거야. 왜 알아서 외워.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거든요. 사실 이걸 풀려고 하면 어떻게 푸냐면 원래 A라는 게 0에서 2까지 0, 2, 3이니까 이게 지금 0, 2, 3이잖아. 응?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적분을 하면 A가 나올 거고 뭐를 오케이 X, X-X-3 이거 계산 문제잖아.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나올 거고 적분해서 그건 설명 안 할게. 적분 알아서 계산하세요. B도 뭐 이렇게 2에서 3까지 적분하면 나올 거고 응? 넓이니까 부호를 바꿔. 이게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줄게. 이러면 나올 거다. A도 절대값에 이렇게 뭐 계산하면 A, B 계산 문제인 건데 이렇게 안 하고 공식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을 써볼게요. 지금 여기다 대입하면 최고차항은 지금 1인 거지? 잠깐만 문제를 쌤이 넘겨버렸네. 문제 한번 보고 네, 최고차항이 K인 거죠. K니까 12분의 A는 K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2 빼기 0이 되거든요. 2 빼기 0 3승 감마가 3이니까 6 빼기 2 더하기 0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얼마 되냐면 뭐 12분의 K는 그냥 이거 놔둘래. K 놔두고 8 얘는 4 32 뭐 이렇게 나올 거고 B로 갈게요. 공식 쓰는 게 빨라서 그래. 좋잖아. B는 12분의 K.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공식이 요 감마 베타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걸 뭐 다르게 잡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가 알파 베타인 거예요. 얘네들 알파 요 넓이 자리가 알파 베타고 반대쪽이 남는 게 하나 감마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있고 그러면 근데 부호를 이제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니까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넓이니까 전대값 매겨버리자. 이러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B는 이것도 3 빼기가 되는 거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그 다음에 2 감마. 그러면 저쪽이 0이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3. 뭐 3 더하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부호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5로 바꿀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1이고요. 계산하면 12분의 K 곱하기 5가 되겠네요. 두 개 빼는 겁니다. 서로 A에서 B 빼니까 12분의 K에 32 빼기 5 이게 이제 B-A고요. 그게 조건이 뭐였더라? 그게 얼마라고? 3이라고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제가 계산하면 27이고 약분 또 하면 3으로 나누면 4분의 9 이쪽도 나누면 3 K는 3분의 4 그래서 K는 3분의 4 2번 2번 골라주면 되죠. 계산보다 공식 쓰는 게 빨라서 이렇게 해봤어요. 쌤이 만든 거예요. 그냥 외워요. 저러고 외우면 좀 쉬워. 11번 하겠습니다. 11번.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해서 잘
뭔가 최소인 점, 뭐 설명 나와 있는데, 문제를 직접 그림 보면 설명하죠. 자, 드디어 이제 극한 형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극한 형태 문제, 좌표 놓는 문제, 쌤 좌표 놓는 거 어려워요. 예, 알아요. 연습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제 평가원에서도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수능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보면 일단 P에서 이 P, 이 기울기, Q부터 할게요. 일단 요 Y는 ETX-1과 -1에서 거리가 최소인 점 P를 찾으라고 했는데, 거리가 최소인 점에 직선에서 거리가 최소인 점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요 기울기가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서 거리가 제일 짧은 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면, 이 수선 중에 요쯤에 이제 제일 짧은 수선이 하나 있죠. 저 수선인 걸 찾으라는 건데,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배웠지? 이렇게 배웠어. 이 직선을 뒤로 좀 뺐다가 쫙, 처음에 직선 자체를 뒤로 뺐다가 먼저 딱 붙는 거. 직선이라고. 직선을 뒤로 뺐다가 제일 먼저 탁 붙는 데가 제일 거리가 짧아. 제일 먼저 닿는 자리. 맞지? 키 잴 때랑 똑같아. 이렇게. 키 잴 때랑.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먼저 닿는 자리. 딱 닿는 자리가 가장 가까운 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하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평행하겠네. 기울기가 얼마일까? 이 기울기가 2t니까 이 기울기가 2t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고요. 첫 번째. 그걸 보자마자 알았어야 되고, 이 그래프가 y는 x제곱이니까 얘가, 그러니까 미분하면 2x죠. 미분하면 y 프라임 2x죠. 그러니까 x값이 얼마일 때가, x값이 2x가 2t가 되는 거 원하는 거잖아. 2x가 2t면 x가 t인 거지. 요 만나는 교점이 t라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그래프가 좀 그래프 조금 이상하네. y축에 닿게 바꿀게. 이렇게 이제 원점 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t, t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P점 자체가 P점을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t, t 제곱이 되는 거야. P가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러면 t, t 제곱 원점에서 이제 원점과 P를 지나서 쫙 뻗은 이 선은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뭐가 되냐? 밑변이 t가 되고 높이가 t 제곱이 되니까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t다. t. 그러니까 이 직선의 그래프는 y는 tx다. 이렇게 다음 걸 구하게 되는 거죠. 밑변분의 높이 하면 t분의 t 제곱하면 t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t인 원점에서 이렇게 뻗은 놈이 기울기가 t, 원점이니까 y는 mx 형태고, mx에서 y는 tx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인 거죠. 됐지? 첫 번째 P점 구했고, 이렇게 기울기가 2t여야 되니까 두 번째, 그래서 원점에서 뻗는 게 tx다 이렇게 구한 거야. 맞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리고 문제 쭉 읽어봐야 돼. 읽어보면 이제 만나는 점 Q를 구해야 됩니다. 만나는 점이죠. 누구랑 이 Q점을 구하려면 교점이니까 얘랑 얘가 만난다. 요 두 그래프가 만난다. 같다고 놓고 풀어야겠네요. 같다고 놀아볼게. 2tx-1이 tx랑 같다. 넘겨서 tx는 1, x는 t분의 1이다. Q점의 x좌표가 t분의 1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Q점 x좌표가 t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다 t분의 1을 대입해보면, 여기도 대입해도 되고 여기도 대입해도 돼요. 둘 다 같은 y값을 뱉을 겁니다. t분의 1 대입하면 y는 1이에요. 자, Q점의 좌표는 t분의 1,1입니다. 됐어요? P점의 좌표는 t, t 제곱이었죠. P와 Q의 좌표를 다 알았네요. 이제 뭐 할 차례? PQ를 알았으니까, P와 Q점을 알았으니까 PQ의 길이 구할 차례. t분의 1의 제곱, x1 x2, 뭐 t제곱 -1의 제곱. 자, 요게 PQ죠. 이제 PQ를 구했으니까 이제 1-t로 나눠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마지막 구하러 가자. t가 1-로 갈 때 1-t분의 이거 PQ를 구하래. 근데 이거를 쌤이 좀 봐봐. 어떻게 볼 거냐면, 정리를 좀 하면서 적을게. 통분을 할게요.
t분의 통분입니다.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둘 다 제곱이죠. 위아래. 그 다음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왜 이렇게 했냐고? 위에 지금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둘 다 들어있네. 그러면 뽑아서 앞으로 던질 거야. 뽑아서 앞으로 던지면 절대값으로 나가는데 t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제곱이 되죠. 다시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앞으로 뽑아서 던질게요. 그러면 여기 남는 거 나가고 t제곱분의 1 남고요. 여기 얘는 1 남고요. 이렇게 던질게요. 됐어? 괜찮아? 그 다음 밑에는 1 마이너스 t고,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처리가 됩니다. 절대값인데 이 경우는 t가 1보다 작기 때문에 1 마이너스 t제곱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야죠. 그 다음 이 뒤에 건 놔둘게. 아이고 t제곱분의 1 더하기 1. 자, 이제 t를 1로 보내기 전에 약분 한 번만 딱 해주면 되겠다. 눈치 다 챘지? 이거 약분하면 1 플러스 t가 남겠지. 1 플러스 t 이렇게 해놓고 이제 대입해도 돼. 1 대입하면 2고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고 2 루트 2. 답은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2 루트 2예요. 됐어? 좀 어렵다고? 12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 A2가 마이너스 4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이 있는데 BN을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라고 주고 이렇게 집합 5개를 비교를 해가면서 교집합이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20의 값, 그러니까 A20 값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찾아봐,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관찰을 해야죠. 새로운 형태 문제라고 보고요. 새로운 거다. 많이 풀던 게 아니에요. 일단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쌤 접근은 A2가 마이너스 4고, 그러면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 무조건 A1으로 어떻게 막 A1에서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A2를 기준으로 주면 A2 기준으로 D 빼고 D 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무조건 A1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사고가 유연하지 않아서 잘 안 풀려요. 이렇게 마이너스 4 더하기 D, 마이너스 4 더하기 2D, 마이너스 4 더하기 3D, 이제 D 이렇게 얘를 A2를 기준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문제가 나도 A2를 기준으로 저렇게 5개를 생각하자, 이렇게 할 거예요. 요게 편하니까. 자, 그러면 B1, B2, B3 얘네들은 뭐냐면 그러면 얘 B1, B2는 뭐야? 자, 밑에다가 잘 써볼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마이너스 4,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표를 좀 정리를 해보자. 마이너스 4 더하기 D, 마이너스 4 더하기 2D, 마이너스 4 더하기 3D야. 자, 그러면 그게 AN이라면 BN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니까 무슨 말? B1은 A1 더하기 A2란 얘기지. B2는 A2 더하기 A3란 얘기지. 다시 B1은 누구라고? 여기는 얘랑 얘 더한 거라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B2 여기는 A2랑 A3 더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랑 얘 더한 거지. 마이너스 8 플러스 D. 얘랑 얘 더하면 A3. 2개 더해서 여기, 2개 더해서 여기. 패턴 2개 더해서 여기, 2개 더해서 여기. 그럼 여기는 얘랑 얘 더하면 얘.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3D. 그럼 얘랑 얘 더하면 얘. 마이너스 8 플러스 5D. 얘는 여기 없는데요? 아니, AN 이거 이제 요건 집합이고, 집합이 5번째까지고, AN은 뭐야?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있는 거다. 등차 수열. 여기 6번째 있지, 당연히. 6번째 등차 수열 마이너스 4 더하기 4D겠지. 이걸 생각해야죠, 당연히. 여기 없는데요? 5까지밖에 없는데? 아니야, 그건 집합 A가 5까지밖에 없는 거고, 등차 수열은 계속 끝까지 있는 거야. 등차 수열 AN은 그렇게 제시가 된 거야. BN도 계속 있는 거야. BN도 계속 있는 거다. 근데 B란 집합이 5번째에서 끊으라고 한 거지. 일단 얘 더하면 이렇게 5개씩 이제 적었으니까 더 있어. 뒤로 더 가는데
요까지 끊어서 A, 집합 A, 요까지 끊어서 집합 B 이렇게 잡자. 이렇게 한 거네. 좋아, 잡재. 그럼 이렇게 잡자. A, B 집합으로 이제 꽝 문 닫았어. 문 닫고 얘네 안에서 이제 보는 거야. 잘 보면 교집합이 3개가 되도록 한대. 교집합이 3개. 잘 관찰을 해야 돼. 이제 관찰을 해 보니까 위에 거는 공차가 D식이고요. 밑에 거는 공차가 ED식이네요. ED식이야, 그지? ED식이거든. ED식. 그러니까 얘네 둘을 겹치게 3개를 겹치게 하려면 공차 ED 간격으로 보면 요렇게가 ED지. 그리고 요렇게가 ED잖아. 그럼 ED 간격으로 3개를 고르려면 무조건 얘랑 얘를 골라야 3개를 겹치게 할 수 있겠지. 간격이 ED가 되는 거 3개를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 거랑 겹치게 해야 되니까 A에서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거를 요렇게 골라서 요게 B랑 겹친다. 요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맞지? 자, 맞지? 근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누구랑 겹치게 할까? 만약에 요렇게 3개랑 겹치게 할 수 있지 않나? 요렇게 3개? 하나, 둘, 3개가 요렇게, 그럼 이렇게 3개가 얘 이렇게 딱딱 겹치면 교집합이 하나, 둘, 셋 하고 끝날 것 같아. 맞지? 그건 안 되지. 왜? 얘랑 얘가 같다고 해보면 -4가 -8이랑 같아야 되는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걔는 아니고 그럴 수 없잖아. 얘네들이 같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얘랑 얘 3개가 이렇게 3개 같은 거 아닐까? 이렇게 3개? 그럴 수 있어. 그럼 얘랑 얘가 같거나 -4 -D가 -8 플러스 D랑 같거나 또는 이렇게 3개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가운데 얘랑 하나, 세 번째 거부터 셋, 넷, 다섯이 하나, 셋, 다섯 하여튼 이렇게 3개 같을 수 있겠지. 그럼 교집합이 3개잖아. 그러니까 -4 -D가 맨 앞에 거가 여기 -8 플러스 3D일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럼 되겠네. 그럼 두 가지 경우 계산해 보면 위에 거는 D가 2인 거고요. 밑에 건 D가 얼마냐면 4D가 4, D가 1인 거네요. 네, 됐네요. D가 2냐 1이냐 이렇게 정리가 되네. D가 2면 자 이제 A20을 구해보자. A20은 뭐야? 두 번째 기준으로는 18개, 공차가 18개면 됩니다. 바로 안 된다고? 얘랑 얘도 해서 20 이렇게 하는 거야. 얘랑 얘도 해서 20 앞에 거면 돼. 아니 이건 잘하잖아. 얘랑 얘도 하면 20 맞잖아. 얘랑 얘도 하면 20 그런 거였단 말이야. 얘랑 얘도 20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밑에 걸 안 해. 지금 얘로 봐야지. A2가 기준이잖아. A2가 -4 기준을 A2로 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수능 못 봐. 그러면 수능 못 본다. 두 번째에서 20번째까지 공차가 18개 이렇게 바꿔서 3번은 연습을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좀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부터는 19개 차이고 두 번째부터니까 18개 차이. 공차가 하나 줄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자 그럼 A2는 알고요. 그 다음에 D가 1이면 그럼 D가 1인 경우는 더하면 14거나 5R D가 2면 36, 32겠네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라고 한 거겠네요. 46 찾으면 됩니다. 스탑 46,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정리하세요. 네, 13번 풀어보겠습니다. 도형 문제인데 좀 도형 문제 중에서는 꽤 많이 이렇게 어렵게 낼 줄은 몰랐어요. 앞에 그동안은 도형 문제를 내더라도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도형 문제입니다.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도형 문제를 내더라도 좀 수월하게 쉽게 냈던 경험이 많은데 이번 6월에 도형이 매우 어렵게 나왔네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서 말이 많지만 이제 도형을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처음에 뭐라고 줬냐면 여기 바닥에 3, BC가 3, CD가 2, 3, 2 그리고 코사인 값이 이 C에 대한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라고 줬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일단 구하라고 이제 막막했을 거야. 일단 문제를 읽자마자 뭘 어떻게 시작하지? 하고 정말 막막했을 것 같은데 그건 일단 놔두고 막막했겠지만 주어진 조건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갖고 있는 건 P1, P2 대 Q1, Q2가
자, 이걸 먼저 준 거지. 얼마야? 3대 5 루트 2. 그 다음 넓이를 줬죠. 삼각형 ABD 넓이가 여기 뒤에다 적을까요? 넓이가 4다. 넓이가 2다. 이렇게 넓이랑 조건 두 개 이렇게 딱 줬잖아. 그래서 자, 주어진 거를 잘 생각해보자. 코사인 C가, 이게 코사인 C라고 할게.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3, 2. 다 적었어. 이게 다야. 2, 하나, 3, 2, 코사인 C. 이렇게 5개로 저 안에서 지금 구하라고 한 거는 AB 더하기 AD. AB 더하기 AD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 거죠. 자,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출제를 어떻게 연결해서, 이 조건들 어떻게 연결해서 해결을 해야 될까? 요거를 먼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쌤도 보면서. 사실 바로 보이지 않아서 좀 고민 좀 했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 그래서 잘 보다 보니까 일단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겠냐면, 여기 각도 C가 있고, 그 다음에 Q1, Q2가 이렇게 연결된 요 삼각형이 보이잖아. 그래서 이 삼각형부터 좀 보면 어떨까? 그래, 조건이 연결돼 있어. 이렇게 두 개가. 그러니까 얘를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좀 나가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 원 위의 점은 중심과 이어서 생각해야 돼요.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원 위의 점은 중심과 이어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 위에 건 좀 이따 그을게. 요것만 일단은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을게. 그어서 생각하면, 그러면 또 한편, 설명을 위해서, 이건 설명을 위해서야. 얘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설명을 위해서야. 일단, 원 위에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다. 이거 배웠죠?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다. 그러니까 요 각을 C라고 하면, 요 각이 C라고 하면,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근데 좀 약간 이렇게 설명이 안 좋아서 요렇게 각을 세타로 할게요. 요걸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야. 요걸 세타라고 하면 요 안쪽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야. 얘가 세타가 되면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쟤도 세타가 되거든. 얘도 세타가 되거든. 맞지? 이런 관계 생기지? 그러면 얘가 원주각이고 요 중심각이 2세타가 될 거야. 이게 중심각 역할을 하면서 2세타가 되지. 맞지? 2세타가 되지? 괜찮지? 계속 가볼까? 그러면 이 2세타에 대해서 삼각형을, 설명 잘 들어봐요. 요렇게, 이건 지금 반지름으로 갔잖아요. R 이렇게 갔잖아요. 맞죠? 근데 그건 있어요. 요 반지름이 이 AE와 EC가 1대2였으니까 얘를 반지름을 R로 놓으면, 얘는 R 놓으면 이 반지름은 ER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R 대 ER 1대2다라고 했으니까 1대2다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1대2다. 그래서 R과 ER로 놓을게요. 요거 하나. 그 다음 반지름이 ER인 상태에서 중심각이 2세타인데 밑변에 수설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코사인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잖아. 근데 그건 둔각이었고, 요 각도가 C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 3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서 이제 둔각이라 마이너스 1인 거고, 반대쪽이, 바깥쪽 각이 3분의 1인, 요 세타각 쪽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3분의 1. 그럼 2루트 2.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 세타로 보자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이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3대 1이다가 보일 거예요. 그렇네. 힘들죠? 그럼 계속 해볼게. 3대 1이니까 여기를 2R로 뒀잖아요. 2R로 두면 요 각도가 3분의 1. 3분의 2R이 되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거기에 2루트 2를 곱해서 3분의 4루트 2. 뭐 이렇게 해당되는 길이가 나와요. 얘도 3분의 4루트 2고. 근데 이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8루트 2인데 이게 실제로 아까 5루트 2에 해당되는 5루트 2에 해당되는 비율이어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좀 잘 맞춰서 정리를 잘 하면 거꾸로 가면 좋을 것 같아. 거꾸로. 이제 거꾸로. 어떻게 해요? 방금 한 걸 잘 봐봐. 다시 가볼게. 역방향으로. 그래서 얘가 5루트 2야? 이게 5루트 2야? 그러면
2분의 5 루트 2네. 이렇게 거꾸로 갈게. 2분의 5 루트 2고, 그러면 R, 2R 대 2분의 5 루트 2라는 비율은 3대 2 루트 2라는 비율과 같아야 되지. 3대 2 루트 2. 2R 대 2분의 5 루트 2가 3대 2 루트 2랑 같아야 되지.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가는데, 비슷한 위치는 이렇게 지워줘도 돼요. 루트 2 지우고 갈게요. 그러면 4R이 얘랑 예곱하면 2분의 15, R이 8분의 15, 요렇게 일단 하나 얻었어요. 아까 구했네. 자, 이렇게. 근데 실제로 길이는 아니고 비율입니다. 길이는 아니라 비율이에요. 지금 요 비율로 풀고 있는 겁니다. 길이가 아니에요. 이 해당되는 비율이라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R로 갈게요. 위로 넘어간다. 저 위쪽에서 원을 그리고 위쪽에서도 원을 그릴게. 아휴, 힘든데 계속 하자. 자, 쉽지 않아. 자, 여기서도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이렇게 튀어나간 모양이고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그어야죠. 이 각은 A고요. 이 각은 A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R을 여기 이 반지름 R을 8분의 15라고 지금 비율이지만 구해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P1, P2가 3이 됐죠. 근데 얘가 3이라고 지금 잡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3대 5 루트 2란 비율 하에서 얘가 3대 5 루트 2라면 그때 R을 구한 거니까 뭐 K를 다 붙여야 되긴 하지만 그러면 못 알아들을 거야. 그냥 이렇게 삼각비 하나를 구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걸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비율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자, 그러면 요 A라는 각이, 여기가 A라고 하자. 뭐 A 각도 반대쪽 있다고 할까? 그래, A 각도를 이쪽 반대쪽을, 요쪽 각을 A라고 한번 놔볼게요. 요쪽 각을. 이제 원래는 여기겠지만 요 각을 그냥 통칭 쉽게 A라고 하자고. 그러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A가 되고, 요쪽 각이 A가 되고, 가운데가 2A가 되고, 그럼 이렇게 선을 그어서 수선을 내려서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보면, 그러면 둘 다 각각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좀 편해져. 그 다음에 3하고 8분의 15인데 8을 곱할게. 8을 곱하면 15, 24인데 비율이니까, 지금 어차피 비율이니까 이렇게 비율만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12대 15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몇 대 몇 대? 9다. 3대 4대 5, 9대 12대 15다. 요게 9네. 이렇게 보여. 삼각 비 보는 거야. 지금 이거 다 길이 아니다. 요만큼이 다, 지금 여기서 이 조건들, 이만큼이 전부 삼각 B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비율로 풀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A에 대해서, A의 삼각형 하나가 9대 12대 15. 그러니까 A에 대한 각이 3대 4대 5라는 걸, 삼각 B 하나를 발견을 한 게 핵심이 됩니다. 왜 이걸 했느냐? 왜냐면, 자, 이제 이쪽으로 와봐. 자,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할게.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구하라고, 넓이잖아. ABD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넓이 공식은 넓이 S는 2분의 1 AB 사인 뭐 A라고 하면 안 되고 파이 마이너스 A, 이게 되거든. 응? 그치? 한편 이게 되죠? 되죠? 이거 잠깐, 이거 일자가 아니라 너무 안 이쁘다. 야하,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삼각비,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뭐가 돼?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각변환을 하면 사인 A가 되죠. 그리고 사인 A는 지금 구했잖아. 5분의 4인 거야. 그래서 얘가 5분의 2 A, B가 2다 이렇게 된 거고, A, B가 5다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아이고, 힘들었지. 나도 어렸던 것 같아. 자, 그래서 A, B를 구했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뭘 구해야 되죠?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그러면 자, A, B는 나왔고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하네요. 관계식이 뭐가 필요할까? 지금 A에 대한 코사인 값도 구형 상태이기 때문에 A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어요.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그러려면 먼저
요 A, BD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BD의 길이는 아래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구할 수가 있죠. 아래쪽 삼각형에서 밑에 3, 2 그리고 이 C에 대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로 주어져 있으니까 X라고 하고 X를 먼저 구하면 3제곱 2제곱 마이너스 2배 2에 3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계산을 하면 플러스 받고 계산하면 9, 4, 4, 8, 17 그래서 X제곱이 17이고요 X가 루트 17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게 루트 17 위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또 쓰면요 위쪽 삼각형 A, B 관련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그러면 A제곱 17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그럼 잠깐 여기서 할게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얼마냐면 일단 값변환을 하면 이건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돼요. 그래서 코사인 A가 5분의 3인데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죠. 저쪽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5분의 3 자 계산을 하자. 그러면 AB는 아까 5였잖아. 5 지우고 플러스 6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지금 5 지우고 플러스 6 11 이렇게 나온 건가요? 휴 아직 안 끝났어요. 마무리 가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그게 11인 거고 AB는 5인 거예요. 마이너스 10 21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이 21인 거고요. 답은 루트 21 1번 이렇게 마무리 됩니다. 마지막 과정은 사실 생각하기가 좀 까다로웠는데 일단 이 삼각비를 잡는 게 문제의 키였다고 보고요. 여기까지 오는 게 일단 1번 키라고 보고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A, B라고 놓고 이렇게 곱셈 공식을 조금 응용해서 코사인 법칙들을 생각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이런 타입이라고 보는데 좀 어려웠어요. 어렸던 것 같아. 쌤 생각에도. 정리해보세요. 네, 14번 해설해볼게요. 14번은 이제 속도와 거리 문제인데 4차 함수로 이제 지금까지는 3차 함수에 대해서만 줬는데 4차 함수에 대해서도 속도 거리를 생각해보라 라는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나왔네. 자 그러면 일단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A에 대해서라는 걸 좀 생각해야 돼. 자, 이 속도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자. 지금 4차 함수인데 A가 양수라고는 했고 근데 4근을 준 거야. 0하고 1하고 A랑 2A이지. 그러면 평범하게 생각해보면 일단 다 양수야. 0하고 4근이 0이랑 1이랑 A랑 2A인데 A도 양수고 2A도 양수인 거지. 그러면 일단 뭐 평범하게 근이 4개니까 그냥 4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맨 왼쪽이 0이고 뭐 1하고 A랑 2A는 순서를 모르겠어. 뭐 어쨌든 아무렇게나 줘봐. 뭐 다를 수도 있어. 뭐 그냥 뭐 순서 맞춘 거야.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뀐 거지? 운동 방향이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 운동 방향 보는 법은 속도가 아래쪽 마이너스였다가 속도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뀐 거죠. 속도가 마이너스면 뒤로 가는 거잖아. 뒤로 가다가 속도 플러스니까 다시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다시 뒤로 가고 속도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다시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럼 운동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야. 몇 번 바뀌어? 3번 바뀌고 있는 거지.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도록? 한 번만 바뀌도록. 한 번만. 알아? 그럼 저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1이랑 A랑 2A 근이 3개 있으면 이렇게 이쪽에서 0은 이제 고정된 근이니까 이렇게 세 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세 근을 가지면 운동 방향이 3번 바뀌는 그림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아, 뭔가 중근이 있어야겠구나. 겹치는 게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아, 그렇다면 자, 일단 1이랑 A랑 겹칠 때를 생각해보자. 또 1이랑 2A가 겹칠 때를 생각해보자. A가 2분의 1이죠. 그러면 1이랑 2A가 겹치면 A랑 2A가 겹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a랑 2a가 겹치면 a가 0이죠. 지금 2a가 1이랑 겹치는 경우랑 a가 1이랑 겹치는 경우 이렇게 근 3개가 있는데 이 근 3개가 0은 어쩔 수 없고 요거 이렇게 2개 어쨌든 2개씩 겹치면 2개씩 겹친 경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3번 해보자 이거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0하고 1이 중근이고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하나 둘 셋 풀 텐데 첫 번째 그림은 0이 한근 1이 중근 0 1 마지막 근이 2 0 1 2 아 잠깐 근데 맨 앞이 마이너스다. 이거 미안. 이거 미안. 뭐 위로 이렇게 바꿔 그렸어야 되네. 수정요? 어차피 설명이랑 관계는 없죠? 이것도 지금 위로 그릴게. 뒤집어서. 얘는 위로 그릴게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런 그림이 될 수 있고요. 이 모양이 될 거고. 또 일단 세 가지 다 생각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2분의 1이 되면 0이랑 1이랑 2분의 1, 1이 겹치게 되겠네? 1이 두 개네. 1이 두 개야. 1이 두 개라서 2분의 1이랑 0이랑 2분의 1이랑 1. 근데 1에서 겹쳐야 돼. 1이 중근이야. 그러니까 0하고 2분의 1은 통과. 통과 겹쳤다. 이렇게 그렇게 그려야죠. 두 번째 그림은 이거고요. 세 번째 그림. A가 0이면 어떻게 돼? 얘도 0, 얘도 0, 얘도 0, 1. 0이 3중근인 모양이 되네. 그렇구나. 0이 3중근이면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그림 3개를 생각을 했어. 이 세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그때 뭘 하라? 위치의 변화량. P의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을 찾아라. 0에서 2까지. 0에서 2. 2는 이제 뭐 뒤로 더 생각해야겠지. 여기도 더 생각해야겠지. 0에서 2까지 위치의 변화량. 근데 위치의 변화량이 뭐야?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 그러니까 0초부터 2초까지 그냥 위치의 변화량이면 쉽게 얘기해서 거리라고 생각해도 돼요. 변위라고 정확히는 변위예요. 위치의 변화량 변위. 그냥 거리로 봐도 됩니다. 0에서 거리가 뭐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 높이라고 생각해도 돼. 높이. 위치의 변화량. 0에서 지금 0부터 2까지 높이. 근데 이거 뭐 높이 여기요? 아니. 근데 VT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거리 변위를 읽으려면 적분값을 읽어야 돼. 적분값 넓이. 그러니까 높이라고 안 할게. 넓이로 할게. 여기서는 지금 VT 그래프에서는 거리나 변이 위치의 변화량은 넓이로 읽어야 됩니다. 넓이. 그것도 부호가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넓이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넓이의 최대값이란 말이고 플러스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0에서 2까지 플러스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누구냐?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플러스 넓이니까 지금 이렇게 두 넓이 여기까지 넓이냐 아니면 2분의 1 지나서 2가 이쯤 있을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만큼 넓이냐. 근데 이거 마이너스 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이거는 얘는 당연히 아니지. 넓이가 플러스 넓이 마이너스 넓이 이렇게 정적분으로 생각해서 구하라는 거야. 적분해서.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넓이를 이렇게 플러스 넓이랑 마이너스 넓이로 부호를 주면서 더해 나가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2까지 가면 마이너스 넓이가 너무 커지잖아. 그렇네. 0에서 2까지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셋 중에 제일 큰 걸 고르라는 거야. 최대값이라는 거는 위치의 변화량 중에서 0에서 2까지 위치의 변화량 중에서 셋 중에 제일 큰 놈은 얘는 완전 마이너스 값이고 얘도 별로 안 봐도 될 것 같아. 얘도 2에서 이 마이너스 값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플러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 위에 거가 가장 플러스고 값 자체가 얘 혼자 플러스고 얘네 둘은 마이너스 값이니까 얘가 최대값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이게 최대일 때. 그러면 0에서 2까지 얘를 적분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적분해서 계산을 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야. 이게 이해를 하면 되는 문제라서 이해만 하면 생각보다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그 재작년 수능 14번 보면 나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번호에 거의 같은 비슷한 유형 3가지 정도 그래프를 생각해서 푸는 비슷했던 유형이고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밑에 이제 지울게요. 얘들은 탈락. 너네 아니야. 지워버리고 계산을 하자. 그러면 이거를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되겠네. 이 상태로. 그러면 이 함수는 x 마이너스 t 1에서 접했으니까 t-1제곱 t-2고요. 얘는 적분할 수밖에 없어요. 0에서 2까지 적분을 하면 그럼 우리가 구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됐죠? 적분값 넓이의 적분값. 안에 계산하면 쌤이 이제 빨리 할게. 그 마이너스 뽑고 얘 전개하고 이렇게 계산 과정 보여주자. 이렇게 이제 전개를 좀 해줘야 돼. 전개하고 풀어야 돼. t4승 4t 3승 t제곱 잠깐 뭐죠? 여기 틀렸지. t제곱 5t 제곱 마이너스 2t 됐어요. 요거를 전개만 한 거고요. 아직 적분 안 했어요. 적분해야지. 5분의 t 5승 마이너스 t 4승 플러스 3분의 5 t 3승 마이너스 t 제곱. 이거를 2만 0은 대입할 필요 없고 2만 대입하면 돼요. 계산하면 5분의 32 16 40 4 20 빼는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0 5분의 32 마이너스 3분의 20 3분의 60 빼니까 3분의 20 되고 통분하면 15분의 마이너스 5 붙이고요. 그럼 이게 부호 바꿔줘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 다 왔어 15분의 뒤에 거 5 곱하면 100 이건 앞에 거 3 곱하면 마이너스 96 15분의 4 계산을 잘 해서 답이 잘 나왔길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죠. 됐죠? 네, 15번 풀어볼게요. 15번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많이 풀어보던 수열 유형이 나왔는데 좀 집중력 있게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이제 AN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할게요. 쌤이 쌤은 풀이 들어보면 이렇게 수직선 이렇게 좌표 평면 형태로 좀 그려가면서 푸는 게 그림과 좀 풀거든요. 1,AN이 첫 번째가 K라고 자연수 K가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가 지금 양수니까 양수 케이스에 대해서 진행해야 되고 1 대입하면 K가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로 딱 정리가 되고요. 보정이 되고 세 번째는 0보다 작은 케이스니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 갈림길이라고 볼게요. 첫 번째 갈림길로 2 마이너스 K가 되면서 이 2 마이너스 K가 위냐 아래냐를 첫 번째 결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좀 나가보죠. 2 마이너스 K가 양수인 경우 찾아보면 K가 2보다 작으니까 K가 1일 때만 생각하면 될 거예요. 1일 때. K가 1일 때를 생각하면 1이면 위에다가 점 1을 찍게 되는 거지. 그럼 그 경우를 또 다시 생각해보자. 이 경우만 다시 생각해볼게. 생각해보면 1,1을 K가 1이니까 2, 마이너스 2 3, 여기다 지금 K가 1이니까 1인 거예요. 그러면 4, 5, 6을 마저 생각하고 추가 조건을 고려해야죠. 저 밑에 다 3, 4, 5, 6 곱해서 0보다 작다를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네 번째가 뭐거든요. 자, 집중 있게 네 번째가 A3 계산해줘요. A4는 A3 위의 경우니까 밑에 거 마이너스 여기 AN 마이너스 2N 꼴이죠. 지금 얼마 넣어야 돼? 3 넣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가 되고 K가 1인 케이스고 A3은 1인 거죠.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한 번 틀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5는 마이너스 6이고 A5는 A4의
8 더하고 k 빼는 거죠. a4가 마이너스 6이고요. 그럼 다시 1이에요. 1 나오고 a6은 a5 마이너스 10 더 빼기 k 1이 되는 거고 a5가 1인 거고 그리고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결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인 경우는 부호를 잘 봐. 3, 4, 5, 6의 부호를 봐야 되는데 3, 4, 5, 6이 뿔마라서 풀마마니까 곱하면 0보다 크죠. 플러스가 나와서 A 3, 4, 5, 6 곱해서 마이너스 해야 된다는 조건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 1은 안 되고요. 위일 수는 없고 3, 4, 5, 6 곱해서 0보다 작은데 등호가 없잖아. 등호가 없어서 0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2 마이너스 k가 0일 수 없어. 2일 수도 없어요. 2도 안 됩니다. 2면 얘가 0이 되니까요. 그래서 2 마이너스 k는 무조건 아래쪽으로 결정이 됐어요. 2 마이너스 k는 아래쪽에 찍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된 거야. 그러면 2 마이너스 k가 아래일 때 그럼 또 아래쪽에다 대입해야죠. 그럼 3 대입하면 6 마이너스 k, 2 마이너스 k, 8 마이너스 2k가 되는데 두 번째 8 마이너스 2k가 자 여기 이 라인이 갈림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8 마이너스 2k가 위에다 찍을 수도 있고 아래에다 찍을 수도 있고 가운데 못 찍어요.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위에다 찍는다면 두 번째 케이스 8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다면 k가 4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k가 3인 겁니다. 4보다 작은 건 지금 1, 2는 이미 안 된다는 거 되고 둘 다 안 됐고요. 3밖에 안 남았죠. 4보다 작은 건. 그래서 3일 때 체크합니다. 3일 때 체크해 보면 0이고 이게 힘들어. 집중력 있게 가야 돼. 3 마이너스 2까지 왔고 3일 때 지금 2 마이너스 k인데 k가 3인 거지. 마이너스 1이겠네. 그 다음에 3 넣으면 4일 때 2인 것까지 왔어. 여기까지 한 거야. 5, 6만 더하면 돼. 5는 A4에다가 지금 플러스니까 빼기로 가야지. 빼기 4 넣어야지. 8일 8 마이너스 K A4가 2고 K는 지금 3이에요. 휴 그럼 마이너스 9네요. 마이너스 9가 되고 그 다음 A6은 A5에다가 10 더하고 K 빼는 거죠. A5가 마이너스 9고 K가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3, 4, 5, 6만 보는 거니까 3, 4, 5, 6의 부호가 다 곱해서 마이너스 마마 마이너스 3개 플러스 하나라서 다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3은 됩니다. 3 되고요. 이렇게 3 되고 휴 그러면 위의 경우 이제 이거 위로 간 경우는 했어. 위로 간 경우는 했어. 여기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 처음부터 뭔 소린가? 위 아래 얘가 위로 간 경우는 1인데 위 아래 위로 간 경우는 1인데 그거는 꽝이었어. 여기서 위로 간 경우는 해보니까 꽝. 응? 위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아래로 갔어. 아래로 갔지. 그래서 위, 아래 이렇게 간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데 위로 간 경우를 해봤는데 찾았어. 돼. 3인 경우는 돼. 위로 가면 3인 경우로 됐어. 성공했어. 3은 됐어. 4일 수는 없어. 왜? 4가 되면 얘가 0이 되는데 0이 되면 0에 등호가 없어서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4일 수는 없겠어. 그러면 나머지 경우 4보다 작지 않으니까 나머지 경우는 밑으로 가게 돼. 그래서 8 마이너스 2k가 아래인 게 확실하고요. 남은 경우에 대해서 아래로 간 거죠. 5, 6 두 개 나왔습니다. 5, 6 자, 5에서는 또 아래 경우니까 요 밑에다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쌤이 빨리 계산해 볼게요. 이거 질질 끌면은 좀 힘든 문제라서 지금 4 넣으면 8-K, 8-2K, 16-3K예요. 16-3K인데 16-3K를 위에다 찍을지 아래다 찍을지 고민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갈림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6-3K가 위라면 만약 위라면 K가 3분의 16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게 5.3이죠. 그래서 5인 경우가 가능할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5인 경우를 역시 그려서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서 확인할 거예요. 1 넣으면 5고 2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냐? 마이너스 2고 3에서 잠깐만 3에서 얼마 되는 거니? 확인해야지. 2 마이너스 k니까 k 5 넣으면 마 3. 4에서 8 마이너스 2k니까 5 넣으면 마이너스 2. 5 넣으면 자 여기서부터지. 5 넣으면 A4에다가 틀릴까봐 마이너스면 플러스 올라가야지. 8 마이너스 k인데 마이너스 2 k가 5니까 1이네요. 5에서 1 되고 6에서 내려가 주면 좋겠는데 내려가면 되는 거지.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 5가 1이고 k가 5니까 마이너스 14. 엄청 내려갔네요. 어쨌든 뿔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3개라서 됐어요. 되는 거 5가 되죠. 이렇게 5인 것도 확인을 했고. 좋아. 그러면 위로 간 경우는 3분의 16보다 작아야 되니까 5만 가능하고 5일 때만 가능하고 5는 됐고, 뭐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밑으로 가는 거니까 16-3k도 아래다 라고 이제 아래인 경우만으로 온 거고요. 위로 간 경우, 그러니까 아까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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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아래 아래까지는 오고 여기서 위로 간 경우는 5인 케이스인데 됐고, 위로 갔는데 5인 경우만 남고 됐고, 그 다음에 위 아래 아래 아래로 간 경우는 3, 4, 5, 6에서 마이너스가 이미 3개가 나왔지. 마이너스 3개 나왔으니까 6은 무조건 플러스로 나와야 요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16-3K로 지금 여기다 대입해서 5 대입해서 10-K에 16-3K면 26-4K인가요? 다시 맞죠? 여기다 5 대입하면 10-K에 16-3K 더하면 26-4K죠. 26-4K가 0보다 크다면 그러면 마지막 경우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계산해보면 K가 2분의 13보다 작다는데 6.5거든요. 6.5보다 작으니까 K가 6인 케이스만 남는 거죠. 6인 케이스. K가 6이면 딱 플러스 되고, K가 6인 경우가 마지막 경우로 됐네요.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된 거죠. 뿔 이렇게 돼서 6인 경우만 가능하다. 그래서 나머지 경우는 이제 될 수 있는 게 없고 다 찾은 거야. 3, 5, 6만 딱 K가 3, 5인 경우만 가능하겠네 라고 찾아서 다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14. 그래서 2번이라고 정리가 되는 문제예요. 좀 까다로운 건 맞는데 집중력 있게 앞에서부터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더는 안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였다고 보면 됩니다. 노력형이죠. 자, 정리할게요. 16번 해설입니다. 풀어보죠. 자, 부등식 2의 x-6승이고요. 이쪽으로 이거는 이제 2의 마이너스 2x승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면 떼고 부등호는 그대로.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냥 바로 부등호 떼버리고요. 넘겨서 2보다 작은 자연수 x의 1하고 2의 총합 답 3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다음 자 f'인데 f'x가 3x 3승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f를 적분 문제예요. 적분해서 구하라는 거지. 적분하면 4분의 8이니까 2x 4승 마이너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을 거야. 그리고 f0이 3이니까 0, 0 적분상수가 3인 걸 알 수가 있죠. f2 구하라고 했으니까 32 마이너스 2 더하기 3 33 단순 계산이니까 맞춰야겠지? 네. 18번 풀어볼게요. 18번입니다. 풀어보자. 두 함수 a, b에 대해서 fx가 a, x 3승 더하기 bx 플러스 a가 x는 1에서 극소다. 이렇게 나왔네. 그냥 박스 문제예요. 3차 함수가 나왔고 이 3차 함수가 1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얘 이제 이렇게 생겼죠. 1에서 극소값을 가는 3차 함수가 있다. a가 이제 마이너스일지 플러스일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좀 약간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일단 이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가볼게. 미분에서 3ax제곱 플러스 b는 0에 1에서 극소니까 f'이 1이 0일 거거든요. 1을 넣어서 3a 더하기 b가 0이라는 식을 얻을 거고요. b가 마이너스 3a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아직 이건지 저기 위로 볼록한 자 이렇게 그릴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지금 식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3a로 뽑고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f'이 0이다를 계속 푸는 중이에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 기울기가 0이 되는 두 점이 되네. 그럼 마이너스 1과 1인데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고 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1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극대고 1이 극소인 위 모양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죠. 식으로 좀 풀어서 이런 정보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이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 그래서 원래 식에다가 1,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죠. 마이너스 2는 1,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리고 아까 b가 마이너스 3a라고 했잖아. 그러면 a가 2인 거죠. b는 마이너스 6인 거고요. 그래서 a, b 값을 다 구했고 fx의 극대값은 f-1이죠. f-1 구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 일단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a인데 마이너스 b니까 6. 그래서 극대값은 f-1은 6이다. 답은 6.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네요. 네, 18번 18번 풀어볼게요. 자, 삼각함수 문제니까 기본적인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주면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야 주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같거나 크다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이게 a, b가 자연수니까 일단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냥 위아래 이렇게 출렁출렁 하겠죠. 중심축이 있을 거고 중심축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얘를 평행이동해서 8-a만큼 평행이동해서 들어 올리는 거니까 근데 x축 위로 완전히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거든. 그럼 축이 지금 이 평행이동량이 y는 8-a만큼 중심축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양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0 원래는 이제 0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근데 지금 여기 8-a라는 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 최대치가 진폭이 a니까 플러스 a만큼 8-a에서 a만큼 올라가면 8이고 a만큼 내려가면 8-2a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제일 아래쪽이 8-2a일 텐데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최소값 8-2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8-2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같거나 커야 되니까 계산해보면 a가 4보다 같거나 작아야겠다. 자연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a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일 텐데 이렇게 되는 거야. 1, 2, 3, 4 중에 하나겠네. 자연수. 근데 그런 그 중에 이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죠. 실근의 개수가 4개다. 요게 좀 중요하네요. 일단 요건 됐고요. 됐지? 근데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바닥에 fx는 0, 바닥에 4개가 닿아야 됩니다. 바닥에 4개가 닿으려면 1이면 6까지밖에 안 내려오고 2, 3, 4일 때만 바닥에 살짝 닿아요. 나머지는 안 닿잖아. 1, 2, 3에서는. 그래서 1, 2, 3에서는 최소값이 0이 되지 않으니까 4까지밖에 안 되는데 4일 때 바닥에 딱 닿는 모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림이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a가 4인 걸로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a는 무조건 4다. 확정. 왜냐면 나머지는 이 축에 안 닿으니까 x축에 안 닿으니까 1, 2, 3은 안 닿으니까 4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1, 2, 3은 안 닿으니까 닿아야 4개가 되지. 아예 안 닿으면 빵개잖아. 빵개가 아니라 4개라고. 그러니까 닿아야 되잖아. 딱 4번 닿는데 그럼 0, 4, 8 이렇게 지금 축이 있고 4에서
이렇게 한 번 바닥에 딱 닿고 올라오고 이런 식이야. 바닥에 한 번씩 닿는 거지. 근데 몇 번 닿아야 돼? 4번 닿는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닿을 텐데 4번 닿았어? 그럼 5번 닿으면 안 돼? 5번 닿으면 안 돼? 여기까지 나오나? 그러면 일단 보자. 먼저 여기가 0이고 0 라인이고 주기를 볼게. 이제 주기가 여기가 B니까 주기는 2파이 곱하기 B분의 1이죠. 한 주기가 B분의 2파이입니다. 여기가 B분의 2파이가 되죠. 여기가 B분의 4파이. 그냥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뭐 여기가 좀 더 가면 여기가 뭐 10파이 이렇게 될 텐데 그거를 B로 나누면 돼요, 다. B분의 2파이, B분의 4파이, B분의 5파이, B분의 8파이. 근데 우리가 여기를 찾아야 되거든? 원래 위치가 2파이, 0파이, 2파이에 원래 2분의 3파이 위치인데 B로 나눠서 적으면 돼요. 2분의 3파이, 2B분의 3파이. 이거는 뭐 2파이 더해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는 여기다 적을게. 2파이에 2분의 3파이 더한 거고 그거를 B로 나누면 돼. 아직 안 나눴어. 여기는 4파이에 2분의 3파이 더한 거고 여기는 원래 2분의 3파이고 보기 쉽게 설명하려고 보기가 쉬워야 되잖아. 6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인 거야. 그래서 2파이씩 이렇게 딱딱딱딱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8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죠. 아직 B분의 1로 안 나눴어. B분의 1, B분의 1, B분의 1, B분의 1로 나눠서 자 나누면 되고요. B로는 이렇게 나누면 실제 값이 되었고 지금 딱 4개여야 된다는 건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긴 안 돼야 돼. 그러면 그 전에 끊겨야 되거든. 어디서? 2파이까지니까 이 사이에 2파이가 이렇게 있어야지. 여기서 여기 사이에 2파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랑 얘 사이에 2파이가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터리 잠깐 교환했고 자, 그래서 계속 배터리가 끊겼네. 계속 끌어볼게. 지금 여기 그림 이렇게 그렸는데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빨리 그리면 여기가 원래 2분의 3파이 라인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4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6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8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될 텐데 간격이 주기가 2파이씩이니까 근데 그걸 다 B로 나누면 된다고. 전부 다 B로 나누고 그랬을 때 여기도 B로 나눠야지. 다 B로 나눴다고 하고 그 다음에 딱 하나, 둘, 셋, 4개만 딱 범위에서 2파이까지 딱 4개만 걸리게 하려면 여기 4번째와 5번째 사이에 2파이가 딱 들어있으면 되지. 이렇게 2파이가 그러니까 2파이가 여기랑 여기 사이여야 된다.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요. 나지? 그럼 얘를 좀 풀어보자. 파이는 다 나눠버리고 그냥 다 B를 곱할게. 파이는 다 빼버리고 다 B를 곱하면 그게 보기 쉽거든요. 6 더하기 2분의 3 2B 8 더하기 2분의 3 뭐 이렇게 단순하게 구할 수 있죠. 괜히 이게 B를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파이를 다 지우고 약분하고 B를 다 곱해버려요.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3 플러스 4분의 3 이것도 괜히 통분하지 말고 이렇게 볼게. 왜냐면 B는 자연수니까. 자연수 B가 3.75 3 더하기 4분의 3에서 4.75 사이에 있는 B는 4죠.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계산하기 편하지. A는 4고 B는 4다 이렇게 확정이 된다고. 이렇게 풀려.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웠을 거야. 더하면 답은 8이죠. 이렇게 풀립니다. 좀 3점 치고는 그림 그려서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까다롭긴 했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하죠. 20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gx가 0에서 x까지 ft dt인데 ft는 2차 함수거든. 2차를 적분하면 gt는 3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gx는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g0은 0이죠. 왜냐면 0 대입하면 0에서 0까지 적분값은 0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어떤 3차 함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gx는 g4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는 g4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이런 표현이 뭐더라? 이게 극소 주는 표현이거든. 주로 극소. 그러니까 4에서 극소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뭔가 절대값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관계식 만족하면 좋겠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어떤 3차 함수가 원점을 지나는데 4에서 극소래. 4에서 극소? 그러면 0 지나서 이렇게 하면 되나?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4에서 0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두 가지 중에 얘 같아. 왜냐면 지금 뭔가 접기가 있잖아요. 절대값을 한다는 거는 접어 올리라는 건데 gx를 이렇게 생각하면 요 왼쪽을 접으면 되잖아. 아니야. 1보다 큰 부분에서 뭔가 접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문제 조건이.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얘일 것 같은데요. 이런 gx를 생각하고 얘를 접어놓고 뭔가 하라. 그래? 한번 접어놓은 걸 생각해보자. 1보다 크다 해서만 접는 거니까 그냥 오른쪽만 생각할게. 그냥 오른쪽이 접히면 이렇게 접히잖아요. 파랑이가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값이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절대값 g3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여기서 절대값 중에 제일 작은 부분 이렇게 접혔으니까 0인데가 제일 작거든? 여기가 제일 작지? 근데 얘가 여기가 3일 순 없잖아. 4보다 여기가 4니까 극소가 4니까 3이 얘겠네. 그럼 된 거 아니야? 된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좀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나온 거예요. gx 그래프가 0하고 3 두 근으로 갖고 4에서 극소다라고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근을 알파로 놓고 그냥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럼 gx를 f는 몰라도 돼. 어차피 f를 구하겠지만 g를 미분하면 되니까 g가 0하고 3하고 알파 세 근을 갖는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은 3분의 1이겠죠. 왜냐면 이제 f가 최고차항 1이니까 g는 3분의 1 x3승으로 시작하면 미분하면 1이잖아요. 이렇게 x3승 어쩌고 1텐데 그 근이 하나는 x, 하나는 x-3, 하나는 x-알파다 이렇게 하고 얘를 전개해서 풀면 좋을 것 같네요. 전개하면 얘를 그냥 바로 이미 적었으니까 한 번 더 적자. x3승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 x제곱 3알파 x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를 이제 미분해서 4 대입하면 0이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g' 가죠. 그게 f고요. 미분하면 자 미분했고요. 여기다가 4 대입하면 0인 거죠. 4 넣어서 0이다. 괄호 안 하면 볼게. 4 넣으면 16, 48 나머지 계산이에요.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는 0 4 넣으면 0 마이너스 5알파 5알파가 마이너스 24 24 알파가 5분의 24 이렇게 나왔고요. 됐지? 알파 5분의 24 그 다음에 F9 구한 중이야. 9는 여기다 9 넣으면 되겠네? 9 넣으면 9 계산 3분의 1에 3 곱하기 81 18 일단 알파로 놔둘게. 이따가 한 번에 알파 하자. 요렇게 정리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자 3분의 1 곱하면 이거 지우고 얘 6 되고 얘 없어지고 그 다음에 81에서 18 빼면 얼마냐? 54 그 다음 다시 80에서 18 빼면 63 한 번 더 됐고 마이너스 5알파가 되는데 다 왔어. 알파가 5분의 24니까 63 마이너스 24네. 그럼 얼마야? 39 계산 됐어요. 다음 21번 풀어보겠습니다. 보면 t-log 2x랑 y는 2의 x-t승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있는데 ft가 있는데
이 FT에 대해서 자 일단 문제를 읽자마자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 연립해서 풀 수가 없다. 그래프 그리는 타입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딱 캐치를 했으면 좋겠어. 문제 보자마자. 왜냐면 이 둘의 교점 만난다고 했으니까 교점을 봐야 되는데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교점은 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죠. 못 풀어요. 못 푸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풀려고 하지 말고 숫자를 대입할 수는 있다. 그림을 그려서 교점을 조사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기억부터 하죠. 자, F1, F2, F1이 1이냐? F1이란 게 뭐야? F1은 문제 읽어줄게. FXT가 F1이야. T가 1인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 말은 뭔 뜻인지 이제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있는데 X 좌표가 지금 이 말은 뭐냐면 F1이다 이 말은 뭐냐면 T는 1일 때 T가 1이면 요 안에 1이 들어가면 F1이 1 X좌표가 F1이고 F1이 1 X는 1이다 요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저걸 저렇게 읽어야 풀려. F1이 1이라는 게 FT가 뭐가 F1이 되네? T가 1인 거네. T가 1일 때 X좌표가 FT인데 X좌표가 1인 거네. 그래서 T가 1일 때 X좌표가 1인 거네. 이렇게 읽어야 돼. 그리고 얘는 또 똑같이 T가 2일 때 X는 2이다. 이렇게 써진 문장과 동일한 문장이 됩니다. F1이다. 이제 저거 못 읽어서 못 풀었을 거야, 아마. 그러면 T에 1 넣으면 X에도 1 넣으면 된다. 기억해볼게. 1 둘 다 넣으면 1 빼기 로그 2의 1이고 2의 1 빼기 1이고 이게 되냐? 로그 2의 1은 0이니까 왼쪽은 또 1 2의 빵승은 1이니까 1은 1이 돼서 오케이. 맞는 거. 이건 맞아. 또 F2는 2냐고 물었어. 2,2 대입하라는 거지. 2 마이너스 로그 2의 2가 2의 2 빼기 2랑 같냐? 왼쪽은 2 빼기 1이니까 1이고 오른쪽은 2의 빵승이니까 1이고 맞네.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 형태가 뭐 달라서 이게 100 주고 그 다음에 뭐 10 주고 뭐 1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A 100인 거 알았고요. 그 다음 기억년 디귿 그냥 합답형 문제 똑같죠. 평소 풀던 거랑. 니은은 T의 값이 증가하면 FT의 값도 증가한다. 자 이거가 이제 니은은 어떻게 푸냐면 풀 수가 없어.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려야 돼. 그래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려야 돼요.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그려볼까? 뭐 여기다가 좀 잘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쌤이 좀 꼼꼼하게 그려볼게. 한 칸 한 칸 잘 그려야 되는 문제거든. 격자 이렇게 잡아서 그리자. 이 정도는 잡아야겠다. 이 정도 그만할까? 자, 처음에 y는 t 마이너스 로그 2x t가 0인 경우 해볼게. t가 0이면 얘기를 좀 해보자. t가 0이면 그래프 두 개가 뭐랑 뭐냐면 왼쪽부터 좀 더 왼쪽에 쓰자. t가 0이면 이렇게 하자.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랑 y는 2의 x승이거든요. 이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2의 x승은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랑 여기를 그려서 이렇게 지나가게 그리면 돼요. 나머지 안 그릴게요. 일단 여기만 잘 봐요. 여기랑 여기 0,1이랑 2의 x승만 그렸어. 0,1, 1,2 지나야 되지? 맞지? 그럼 만약에 t가 1이면 y는 2의 x-1이 되면서 평행이동이 들어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리는 거지. 이게 t가 0인 거고 요 라인이 t가 1인 거야. 그러면 노랑으로 해볼게. 요게 t가 1인 거야. 옆으로 한 칸씩 옮긴 거지. 맞지? 그 다음에 t가 2면 어떻게 돼? x-2가 되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더 옮겨서 얘가 t가 2인 거야. 응? 이게 t가 2인 거라고. 자, 이렇게 하나씩 써놓을게.
그림을 잘 그려야 돼. 니은은 그림풀이야. 계속해보자. 일단 로그 마이너스 로그 2x를 또 t가 0일 때 그려볼게. 0이면 로그는 이렇게 1 지나서 올라오는 건데 여기랑 여기 지나는데 지금 한 칸 아래쪽 요렇게 지나갈 거야. 요게 0일 때 흰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1이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1 뒤에 이제 t 마이너스가 아니라 t를 뒤로 넘겨서 플러스 1처럼 위로 들어 올린다고 봐야 돼. 위로 들어 올려서 노랑선 요렇게 여기랑 여기 지나게 된다고요. t가 3이면 요렇게 되는 거고요. 2면 t가 2면 이 선이 되죠. 색깔 좀 구분되니? 그 다음에 자 t가 3일 때는 파란선으로 할게. t가 3일 때는 파란선인데 얘는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한 칸씩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야. 자, 요 정도로 지금 이제 그래프가 보이고 있으면 됩니다. 교점을 좀 더 연장해서 실제 교점을 생각해 보면요. t가 0일 때 실제 교점은 여기 있죠. 지금 만나는 점의 x좌표 ft. 그러니까 요 점, 흰 점에 바닥을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f1인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두 번째, t가 1일 때는 노란 점의 교점 여기죠. F2가 1, 요 라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 보이죠? 얘가 F0인 거였어요. 하나씩 밀렸어요. F0, F1, F2, F2가 여기 2고, 그래서 F1이 1이고, F2가 2인 거지. 그럼 위에서 기억에서 확인한 게 맞는 거지. 그 다음, F3은 여기서 이렇게 연장되고, 이쯤에 있을 거야. 여기가 F3 자리고요. 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0, F1, F2, F3이니까 점점 오른쪽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림만 봐도 그렇잖아. 하나 더 그려봐. 4면, t가 4면 이렇게 빨간 선일 거야. 그 다음에 얘보다 한 칸 올라가서 이렇게 오겠지. 아마 여기 이렇게 지나갈걸? 그러니까 쭉 오른쪽으로 지금 쭉 뻗어나가고 있죠. 이런 추세라면 니은은 맞는 겁니다. ft가 점점 더 증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으로써 이렇게 교점의 흐름을 봐주는 문제였다고 보면 돼요. 교점의 흐름. 그 다음 디귿 보면 모든 양의실수 t에 대해서 ft가 t보다 같거나 크다 라고 돼 있는데 ft가 t보다 같거나 클까? 잘 보면 이제 생각해보면 f1이 지금 1이죠. 기억에서 이미 힌트가 좀 있었는데 f2가 2잖아. 그 다음에 f3은 3보다 크지. f4는 4보다 좀 멀어졌어. 근데 f2가 딱 2였고 f1이 딱 1이었거든. f0은 0보다 좀 멀어져 있지. 그러면 이제 합리적 추론인데 여기랑 여기 사이가 좀 의심스러운데 얘네 사이 요 사이 값 하나 의심스럽거든. 그렇네. 이제 왜냐면 0에서는 간격이 생겼고 3, 4부터는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1하고 2에서는 간격이 여분이 없었잖아. 그러면 1과 2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추론을 좀 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지. 그러면 거기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파보자. 그래서 한번 파보자고요. 저긴 것 같아. 의심스러워. 저 부분을 어물쩍 넘어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거기를 좀 자세하게 1과 2 사이인 상황을 좀 자세하게 그려볼 생각으로 한번 그래프를 다시 뒤져보죠. 좀 집요하게 파야 돼, 이런 건. 집요하게 파보자. 그러면 1하고 2 사이니까 1하고 2 사이에 2분의 3쯤으로 잡아볼게. 2분의 3. 원래 0, 1, 1.5. 그러니까 1과 2의 사이 1.5 여기 1.5칸에서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 2분의 3이면 맞죠? 그 다음에 이 노랑과 여기 요 노랑선과 요 뭐라고 연두색 선 초록선 뭐 하여튼 보면 요 사이에 여기랑 여기를 지나게 될 거예요. 여기 절반 이렇게 딱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 보면 지금 교점이 생기긴 했는데 2분의 3에 살짝 왼쪽에 생기죠. F2분의 3. 자, 잠깐 그림에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F2분의 3이 2분의 3에
왼쪽에 있잖아. 부등호가 반대지? 이거 반례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발견을 한 거죠. 결국 찾아냈어.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반례를 하나 저렇게 의심해서 찾아주는 문제였다고 보면 돼요. 정리하면 그래 답이 뭐냐고. 그래서 B는 이제 뭐 110에다가 여기 C는 이제 0 처리해서 110이 답이죠. 사실 뭐 합답형 그냥 기억 니은이 맞다 이거를 이제 숫자로 좀 바꿔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았을 거고. 정리해보죠. 킬러 문항이죠. 해설을 해볼게요. 22번 킬러 문항 해설입니다. 자, 읽어보면 정수에 대해서 함수 fx가 x 3승 마이너스 2ax라고 나와 있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로 풀어서 바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되게 익숙한 녀석이야. 0에서 접하고 2a를 뚫고 올라가는데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일 수도 있고 2a가 먼저 나오고 0에서 접하는 녀석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가 0보다 크다면 얘고요. a가 0보다 작다면 얘겠죠. 두 가지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아래 문장을 봐야 되는데, 얘가 말하는 거는 x1, x2의 평균 변화율과 x2, x3의 평균 변화율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x1, 2, 3가 있을 때 x1, 2, 3이 하나는 만약에 올라간다면, 기울기가 플러스라면 0은 안 되고요. 등호가 없으니까 0은 안 되고, 하나가 플러스라면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된다. 올라가다가 내려와야 되는 이런 세 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또는 내려오다 올라가도 되겠죠. x1, 2, 3가 내려가다가 올라와도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여도 곱해서 0보다 작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세 점을 기울기가 올라가다 내려오게 또는 내려오다 올라가게 세 점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구간 K에서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이걸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결국 바꿔 얘기하면 어떤 구간 K에서 K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구간 안에서 이 함수가 위로 이렇게 극값을 가져야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온 부분을 잡을 수 있으려면 극값이 있어야 되겠죠. 또는 아니면 극소가 있어도 되겠지. K에서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극소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극대나 극소가 있도록 잡을 수 있어 정수 K와 K 플러스 2분의 3 한 칸 반이거든요. 정수 값에 대해서 한 칸 반씩 잡았을 때 그 값이 잡혀야 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fx 그래프니까 f'의 그래프를 생각해서 잡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아. f'은 여기 이렇게 두 개 잡을게. 여기가 이제 박스를 잘 본 친구들은 박스 한 칸 한 칸이니까 3분의 2a, 3분의 4a 0이랑 3분의 4a가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잡히는 거 알 수가 있죠. 얘는 여기가 각각 똑같이 3분의 4a 0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도함수가 있는데 이 도함수에 대해서 한 칸 반의 구간을 정수로 잡아보자 이런 겁니다. 그때 K값의 곱이 모든 정수 K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한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그러면 K값을 생각해보자. K값이 여기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0은 무조건 잡히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일단 가능하고요. 곱해서 12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곱이 12가 되는 형태로 K를 잡으면 되는데 곱이 12가 되도록 잡으면 되죠. 근데 여기가 좀 그런데 들어봐. 그러면 그냥 혼자 12 K가 12가 되면 12가 되거나 아니면 뭐 2 곱하기 6 숫자 하나로 될 거면 12로 되거나 숫자 두 개로 될 거면 2 곱하기 6 또는 3 곱하기 4 더는 없겠죠? 지금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는 0 전에 있는 K는 지금 마이너스 1밖에 없겠죠. 그림 보면 알지? 마이너스 1 하나로 이제 끝났고 나머지가 이렇게 잡다 보면 이제 3분의 4a를 잡아야 되는데 3분의 4a를 이렇게 12 K가 12인 경우로 딱 한 번에 잡거나 하나만 잡거나 아니면
약간 두 칸을 이렇게 두 칸이 이렇게 뭔가 잡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걸 설명해 볼게. 만약에 K가 2이면 2에서 수직선 봐봐. 2에서 3.5 요 그렇게 구간 잡고 6에서 7.5가 되도록 요 3분의 4a를 잡아야 되는데 안 되지. 왜냐면 3분의 4a가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잡혀야 K 값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서 완성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고 밑에 걸 봐봐. 밑에 걸 이제 3에서 구간이 3에서 4.5 그리고 동시에 4에서 5.5가 되면 만약에 3분의 4a가 요 안에만 들어와 주면 그럼 K는 3도 되고 4도 되는 거거든. 구간 안에 이렇게 한 칸 1.5 구간 안에 한 칸만 구간 안에 이렇게 3분의 4a가 둘 다 끝값 두 개가 한 번에 탁탁 잡혔잖아. 이렇게 되면 3, 4가 둘 다 가능하면서 곱이 12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2랑 6은 동시에 될 수가 없겠지. 3분의 4a가 어떻게 여기랑 여기 동시에 들어가니? 이 경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되는지를 이 모양이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3분의 4 a가 또 정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3에서 3분의 4a가 4.5 사이라고 하면 3을 곱하고 4로 나누면 뭐 여기 좀 세배라는데 3점 몇 나오나 뭐 굳이 의미가 있진 않은데 375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a가 3에서 3.375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안에 a가 정수가 없잖아요. 정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정수값이 없어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6이나 3 곱하기 4로 분해할 수는 없어요. 일단 이렇고 12인 경우 요것 때문에 쌤이 좀 고민을 많이 했어. 12인 케이스에 대해서 아직 글쎄 좋은 설명을 못 찾았는데 들어볼래? 그럼 얘는 혼자 12가 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거든. 12가 되면 그러면 12에서 13.5 사이에 3분의 4a가 들어가면 이런 경우가 혹시 존재한다면 답이 될 텐데 계산을 해볼게요. 4로 나누고 3을 곱하고 4로 나누죠. 계산상 그게 편하니까 36 4a 3을 곱하면 40.5고요 4로 나누면 10.125가 되거든요. 야, 그럼 9에서 10.125 사이에 a가 10이 있네. 그래서 a 값이 10이 있는데 그러면은 k는 12가 되는 거잖아. 응? 마이너스 1과 12 이렇게 돼서 a가 10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답을 f'10을 구하려고 하면 이거 들어봐. 그럼 f'10이 뭐가 되냐? f'x가 3x제곱 마이너스 40x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1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00이 나와. 근데 알겠지만 마이너스 100이란 답은 적을 수가 없지. 적을 수가 없는데? 적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거는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뺐어요. 뺐고 이러면 조금 좀 이상한 풀이가 되긴 하는데 이 케이스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고 다른 쪽을 쌤은 빨리 잊어버리고 이상하지만 빨리 잊어버리고 다른 쪽을 뒤졌어. 여기를 더 가보자. 이쪽에 있나 하고 살폈어요. 실점이었으면 이상해도 넘어갔어야 돼. 여기 K는 자 이제 잡아보자. 일단 0을 잡는 법은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이면 0이 잡히죠.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은 잡힐 겁니다. 단 이때 마이너스 1이 오른쪽 끝이죠. 마이너스 1보다 더 정수구간을 더 크게 잡을 수는 없어. 오른쪽을 이미 잡았고 왼쪽인 3분의 4a를 곱이 12가 되도록 잡으면 될 거야. 곱이 12가 되도록 잡아야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12를 잡으면 안 되겠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구간 분해는 k 값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거나 뭐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되겠죠. 봤죠? 아까 구간이 두 개로 분리되면 잡을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만 가능한지 보자. 그러면 이 구간이라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5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5가 될 텐데 이 구간 안에 3분의 4a가 들어가 있으면
성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3분의 4a가 마이너스 2.5라고 생각을 하고 3을 곱하고 4로 나눠봤어요. 이것도 4로 나눠보면 뭐 1.358 이렇게 하자. 2분의 15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5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있죠 이번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또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으로 분해가 된 거거든. 요렇게 정리가 돼. 그럼 a가 마이너스이면 답이 나오느냐? 답이 나와요. f'이 x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아니면 8 x 이렇게 나오면서 10을 대입하면 38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80으로 하면 되는데, 자, 풀이는 이래요. 풀이는 이렇고, 구간을 이제 뭐 2개, 뭐 3개, 4개 분해하는 건 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구간을 많이 분해할수록 저 교집합 안에 3분의 4가 똑 떨어지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겠잖아. 지금 연달아, 지금 이렇게 3, 4처럼 연달아서 한 칸 반을 잡아야 교집합이 생기니까 분해할 거면 연속적으로 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지금 진행하면서 느꼈을 거야. 그러니까 곱이 12가 되는 상황에서 양수의 경우 3 곱하기 4로 분해하거나 단독으로 12로 분해할 수도 있거든. 근데 12로 분해하는 경우가 쌤이 조금 이상해. 요 경우가 좀 이상해. 아마 약간 이상해. 근데 답이 마이너스 100일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건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연속적으로 분해하는 경우는 곱이 12가 되면서 왼쪽인 경우는 요거밖에 없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근데 그거는 찾으면 답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답도 380 적을 수 있게 나오고. 22번 킬러는 양수 1부터 999잖아. 그러니까 답을 적으려면 380을 적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네요. 됐죠?